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은 중학수능 공편토 공이 베스트셀러에 10년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휘 수강생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쟁 강사들이나 저자들로부터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고, 그 사람들 중에 개중에는 거짓된 정보를 학생들한테 흘리고 연상법으로 하면 망한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줘가지고 자기가 저를 밟고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신 강모 씨가 교묘하게 조작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를 비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에도 이러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통해서 연상법을 비방하고 자기 책이 더 좋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짓된 정보로 제 수강생들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학습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사실대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발음을 연상법으로 하면 발음을 망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7, 80년대 연상법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인주 하면은 단 거, 철자들 읽어서 단 거 먹으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연상법 하면은 발음 망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요, 경선식 연상법은요, 99%의 단어가 정확한 발음을 하면은 연상법을 통해 가지고 뜻으로 바로 연결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enthusiasm, 발음이 어렵죠? 자, 이런 것도 enthusiasm 정확하게 발음을 시킵니다. 그리고 쓰지, 애즘 쓰지. 사장님이 딱 봤을 때 사원들이 열정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즘 쓰지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라는 뜻으로서 연결을 시켜줘요. 자, 정확한 발음에도 이게 생각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enthusiasm, 쓰지, 애즘, 이게 생각이 나죠? 자, 따라해 보세요. enthusiasm. 자, 이렇게 강의에서 발음을 정확한 발음을 따라하게 해서 그걸 원칙으로 해서 연상으로 가게끔 한 게 99%의 단어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따라하며 연상하기 때문에 발음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제 수강생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발음을 망친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연상을 거치기 때문에 더 헷갈리고 암기하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은 제 강의를 듣고요, 중학교 학생이 중학교 전체 단어를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다 암기하고 100단어 테스트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수능 공평토도 4일에서 8일 내에 완벽하게 암기해가지고 100단어 테스트에서 100점 맞은 학생이 60명이나 됩니다. 2016년도부터.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장학생을 모집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은. 자, 그래서 경선식 연상법은요, 한 강에 보통 45단어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30분 강의만 듣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발음 따라하면서 강의만 듣고 나서 90% 이상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암기하는 강의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복습해가지고 100%를 만들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잘하는 학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5배 이상 빠르고 오래 지속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5분 복습으로 100% 암기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누적 복습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복습을 하라고 하는데, 다음날은 요 45단어를 3분 만에 다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연상법으로. 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그 다음날 복습을 하면 그게 한 일주일 이상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한 3분 정도 더 복습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이상을 갑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3분을 복습해 주세요.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요 한 달을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또 3분만 해주면 또 바로 생각이 납니다. 근데 보통 단어들 암기하면은 45단어 정도 되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암기하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복습해가지고 완벽하게 또 하려면은 한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반 정도는 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도 한 40에서 한 50분 정도는 복습해야지 되고, 한 달 후에도 한 40에서 50분.
그리고 1년 후에는 뭐 한 1시간 넘게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될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또 암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비한다면은 5배 이상 빠르고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은 정말 겸손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보통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게 어근과 접두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어근과 접두어를 갖다가 쓰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단어 한번 보세요. ingredient. 자, 성분, 구성 요소라는 뜻인데요. 저도 접두어를 씁니다. 필요할 때 in 하면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쉬운 접두어를 써요. 그리고 gradient 할 때 구리. 자, 이 금속에는 구리 성분이 안에 들어 있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ingredient. 같이 해보죠. ingredient. ingredient. 자, 구리라는 것이 바로 떠오르죠. 그죠? 암기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예. 중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까? 자, 저 어근을 한번 보세요. 뭐뭐 안으로 이런 뜻을 썼고, 그다음에 grade가 고울을 뜻한대요. 근데 grade가 고울을 뜻해가지고 암기할 수 있는 단어는 요 단어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근들이 한 어근에서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 파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40에서 한 50% 전체 단어에 이렇게 되고, 이건 이 사람들도 설명을 못해요. 보충 단어로 그냥 다 집어넣지. 그리고 나머지 한 50% 단어 중에서 쓸 수 있는 어근은 한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 단어의 한 15% 정도만 어근으로 활용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한 10% 정도 되는 착한 어근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연상법으로 하고요. 자, 아무튼 grade를 갖다가 사실 이거 뭐 언어학자도 아닌데 암기했다고 칩시다. 고우라는 뜻으로. 그러면 안으로 들어간다. 일단 이걸 걷죠. 어근을 일단 암기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필요한 게 또 이것도 연상이 필요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 어떤 것이 어떤 성분이 이 물건 안으로 들어갔구나 해서 성분을 암기하는 거예요. 예. 두 단계를 거치죠. 어근을 먼저 암기하고 쓸모없이 그 다음에 연상을 거쳐. 이건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더 오래 걸리겠네요.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그죠? 예. 자, 그러면 단순 암기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빠른 암기겠네요. 그죠? 이 사람 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잖아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암기가 더 쉽지는 않습니다. 단어와 뜻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 어근이나 연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17번 이상 잊어버리고 다시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암기하고 이 과정을 17번을 지나야지 완벽하게 암기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거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래 걸린다. 그 반대입니다. 훨씬 더 빠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자, 그리고 독해 듣기 할 때 연상이 방해가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언제 그 연상을 거치냐? ingredient, 연상 거칩니까? 연상 거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ingredient, 안에 구리 보자마자 성분이구나, 구성 요소구나. 0.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누적 복습을 통해 가지고 3분 아까 말씀드렸죠. 0.1초 만에 생각나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적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경선식 연상법은요, 연상을 통해서 뜻을 생각하는 0.1초이기 때문에 방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뜻이 생각이 나니까는. 자, 그럼 접두어 어근 한번 보세요. in 그리고 grade가 고우지 가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가다니까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게 뭐였더라? 성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독해 듣기한테 방해가 되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근과 접두어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거는 그러면은 방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접두어 어근을 사용해가지고 좋은 어근들도 많습니다. 그걸 사용해가지고 0.1초 만에 생각날 때까지 복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단순 암기는 거치는 게 없기 때문에 독해, 듣기에 방해가 안 됩니까? 그 과정에 17번 이상 잊어버려야지 완벽하게 암기되는 그 과정이 더 힘든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나중에 연상만 생각나고 뜻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또 교묘하게 또 비방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연상만 생각난다는 게 뭘까요? 안에 구리, 구리는 생각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리는 생각이 나는데 안에 구리 이게 뭐였더라? 요까지만 생각나면은 여러분들은 복습 5초만 필요한 거예요. 복습 5초. 성분이었지. 이렇게 딱 한번 복습을 해주잖아요. 이게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다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접두어 어근으로 따진다면은 연상만 생각난다에 비하면은 안으로 가다인데 안으로 들어가단가 안으로 들어가서 뭘 일하단가 이렇게 헷갈리겠죠. 요것만 생각나겠죠. 그죠? 예, 이거랑 같은 의미죠. 복습을 통해 가지고 바로 생각나게끔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중간 과정에서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린다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비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단순 암기는요. 어근이나 뭐 연상 이게 없기 때문에 연결고리조차 없어서 17번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많은 단어를 연상으로 하면 연상이 뒤죽박죽 된다라고 또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단순 암기를 해도 그 많은 단어를 암기하면 그 단어들이 막 뒤죽박죽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접두어 어근은요. 막 그 수많은 접두어 어근들이 또 헷갈리고 그리고 접두어에는요. 한 접두에 2개 또는 3개 이상의 뜻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였더라? 예를 들어서 be가 not이나 noun 또 심지어 뭐 of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이 단어에서는 이건가 뒤죽박죽 되겠죠?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근의 의미가 2개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럼 더 헷갈리겠죠, 이거는. 자, 근데 경선식 연상법은요. 일단 헷갈리지 않게끔 발음과 연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헷갈릴 염려가 없습니다. 자, enthusiasm 하면은 enthusiasm까지 연결이 되죠. 그죠? 뭐였어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지 해가지고 발음과 연상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을 agree 할 때 안으로 이게 들어가단가 들어가다 일하다 이렇게 헷갈릴 염려까지도 없다는 얘기죠. 자, ingredient 이 안에 구리 성분 이거 성분이구나 헷갈립니까? 네, 연상이 뒤죽박죽 될까요? 네, 나중에 연상만 기억이 나고 뜻은 잘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5초 복습으로 한 달 이상 더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많은 단어를 모두 연상법으로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많은 단어를 어떻게 연상법? 제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발음을 정확하게만 하면 연상이 생각나게끔 그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제 단어책 중에서 수능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그 수능 표제어가 2610단어 10단어인데 그 중에서 45단어만 제가 보충 단어로 놓고 연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자, 90%는 연상법을 하고 10%는 착한 어근을 갖다 사용했습니다. 착한 어근이라는 것은 한 어근에서 보통 1개나 2개 파생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근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3개, 4개 이상 되는 파생이 그렇게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근에서 이 어근의 정확한 뜻이 연결돼 가지고 바로바로 뜻이 암기되는 그러한 어근들은 어근을 갖다 쓸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는 착한 어근을 사용했고 나머지 90%는 연상법을 사용했고 도저히 연상으로 못 만드는 단어는 1.7%에 불과합니다. 요거는 제가 빼지 않고 이건 못 만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까놓고서 이것까지 그렇지만 암기해야 됩니다. 필수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적중률이 증명을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단어를 모두 연상법으로 했을까? 적중률. 수능에서는 베스트셀러 그 탑 4 중에서 10년 넘게 1위를 갖다가 적중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5% 내외의 적중률을 갖고 있고요. 반면 타사는요. 62%에서 85%밖에 적중을 못 시켜요. 자, 그리고 토플에서는 공편도 책에서는 98%, 공무원 단어도 99%의 적중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사의 서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근과 접두와 관련 없는 단어가 한 40% 이상 빠지거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 그냥 혼자 암기하라고 보충 어휘로 그냥 수록을 해놨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빠뜨린 거죠. 또는 보충 어휘로 그냥 무책임하게 넣어놓은 거죠. 자, 저를 비방한 공신 강모 씨 영단어의 경우 수능 필수 중 약 40%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수능 적중률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62%밖에 안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쉬운 수준 이상의 단어들, 꼭 알아야 될 단어들 366단어가 있습니다. 2018년도 수능에서는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 단어 중에서 140단어나 비적중했어요.
왜냐하면 어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그만큼 40%가 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경선시 영단은 366단어 중에 21단어만 비집중해가지고 94%로서 적중률 1위를 또 했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어근이 암기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전체 단어의 15%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연상이 억지스럽다라고 또 막 주장을 합니다. 자, 뭐든지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암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서 되겠어? 너무 유치해.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암기 절대로 안 돼요. 자, 한 단어를 예를 들면 공신 강모씨가 often 하면은요. 뭐 중학 수준 단어긴 하는데 often 하면 저는 often 5분에 한 번씩 5분마다 한 번씩이니까 굉장히 자주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often 5분 오뚜기 5분 카레인가 5분 만에 뭐 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게끔 오도한다면은 뭐 많은 학생들이 그런가? 이렇게 혹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often 5분 만에 한 번씩 마음에 와닿죠. 5분 만에 한 번씩이니까 자주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 하나 예를 들을게요. 허티 하면은요. 거만한, 건방진 이런 뜻입니다. 허티. 자, 허티 요것도 막 억지다라는 식으로 예전에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허티 할 때 느낌을 줘가지고 저는 암기합니다. 요거는 어디서 건방지게 어디서 얘가 막 저한테 건방지게 굴어요.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이게 건방지게 호티서 따라하세요. 호티 느낌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그 느낌까지 넣어서 암기하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금방 암기됩니다. 건방진 거만한.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냐 아니면은 제 강의를 정말 단어 암기를 위해서 억지라고 생각해도 그게 나중에 다 생각나거든요. 억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근법이 얼마나 억지스러운가 한번 보세요. 자, 이슈 같은 경우는 문제 출판하다 발표하다 한 어근과 관련된 책에서 봤는데요. 고대 프랑스어 이서리 과거 분사형 이슈에서 유래가 됐다. 해가지고 이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된 걸 찾아가지고 여기에 IR이 없는 건데도 IR을 붙여 넣어가지고 이게 고을을 뜻한다.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유출되다. 바깥으로 나가는 게 또 문제, 출판, 발표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힘들지만 뭐 고대 프랑스어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까? 이런 게 더 억지죠. 자, 그 다음에 공식 강모시 책을 한번 보면은 negotiate 협상하다인데요. 자, 니그는 낫을 뜻한다. 그 다음에 OT는 놀다. 어디서 이런 말을 갖다 했는지 제대로 연구조차도 안 한 사람이에요. 놀다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동사형 전미야. 놀지 않고 일한다. 그래가지고 놀지 않고 일하는 게 또 협상하다래요. 여기로 가는 것 자체도 더 힘들고. 그런데 자, OT는요. 이것은 ease, 편하게 하다, 쉽게 하다 이걸 뜻하는 사실 어근이에요. 근데 이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요 한 단어와 그 다음에 GRE 수준 중에서도 상급인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도 없는 단어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어근법이 뭐 최고다, 이건 연상은 억지다. 어떤 게 더 억지입니까? 억지가 어떤 게 더 많겠어요?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근이. 자, 그리고 뭐 단순 암기야 뭐 중간에 어떠한 연결고리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 대상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이어는 연상으로 모두 암기할 수 있을까? 공신 강모 씨의 책을 봤더니 그 연상법은 한 단어에 하나의 연상만 연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뜻들은 암기 못한대요. 거짓말입니다. 제 수강생들은 알 거예요. 저는요, 다이어면은 그 뜻들을 갖다가 다 암기시켜 주려고 다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개면은 두 개 다 연상을 갖다 만들던지 아니면 한꺼번에 암기를 시켜주던지. 오히려 어근법에서 그러한 맹점이 더 많아요. 한번 볼까요? 자, assume 하면은요, 추정하다의 뜻이 일단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그래서 assume 하니까 어슴푸레하게 뭔가 생각을 떠올리는 거. 어슴푸레하게 따라해서 어슴푸레하게 뭔가 추정한다, 생각한다. 느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단어를 한꺼번에 암기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골목길을 가는데 깡패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같이 도망가면은 용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자친구한테 숨어 있어. 내가 떠맡을게. 이 깡패들을 내가 떠맡을게 하면서 용기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 숨어 있어. 내가 떠맡는 걸 갖다가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용기 있는 척 한 거죠. 뭐뭐인 척 한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두 단어를 갖다 암기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또 합니다. assume.
자, 어슴푸레하게 뭡니까? 어슴푸레하게 추정하다. 숨어 있어. 내가 떠맡을게. 그리고 나는 용기 있는 척을 한 거야. 세 단어를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을 경우 그냥 암기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마치 세 개의 단어를 무작정 암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근데 어근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보세요. 자, AS는 to를 뜻한다. 그 다음에 assume 하면은 이게 take를 뜻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뭐 쪽으로 취하다가 되죠. 뭐뭐 쪽으로 취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각을 뭐뭐 쪽으로 취한다 해서 추정하다래요. 뭐뭐 쪽으로 취한다 할 때 뭐뭐를 잡다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데 생각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서 암기할 수는 있지만 좀 많이 헷갈리겠죠, 일단은. 그래서 추정하다는 설명했지만은 나머지 떠맡다, 뭐뭐인 척하다 설명 못했어요. 예. 자, 그리고 consequence 같은 경우 CQ 이것도 follow를 뜻하는 어근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이게 together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것, 어떤 원인과 같이 따라오는 것 해서 결과는 설명했지만은 중요성은 여기선 설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두 개 다 설명합니다, 강의에서. 예. 자, 오히려 어근법이 다 암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이어에서. 어불성설입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선시 연습은 각 뜻에 맞는 연산법을 제공하거나 그 뜻을 한데 묶어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또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쓰는 방법이다, 영어를. 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처음 암기 못해서 쓰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방법 자체가 유치하긴 하지만 방법이 유치하다고 해서 효과가 유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수강생들 중에는요, 영재 학생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연대, 고대 이런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요. 자, 연대 근처에서 이대하고 연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머리도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력을 더 하기 때문에 한 달 강의 끝나고 나서 꼭 시험을 보는데 거의 다 100점을 맞았어요. 더 열심히 하니까는. 절대 고도의 안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상법을 쓰면은 나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 속할 거야. 이러한 망상을 심어주거든요. 자, 그리고 초단기 완성 학생들의 증거. 자, 제 사이트에 보면은 많은 수강 후기들과 많은 성적 향상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증거가 되지만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게 초단기 완성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뭐냐면 2016년부터 제가 모집을 했거든요, 장학생을. 그래가지고 단기간 내에 강의를 갖다 넣어주고서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 단어는 4일 만에, 수능 공편토 토익 단어들은 8일 내에 암기해서 100단어 테스트를 봐가지고 100점 맞을 자신 있는 학생들은 여기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모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학생, 한 60명의 학생들이 1차 시험에서 다 이것을 완수를 했습니다. 다 100점을 맞았어요, 100단어를. 어떻게? 중학 단어는 4일 이내에, 그 다음에 나머지 토익이나 공편토 그 많은 단어들을 8일 내에 완성한 학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사전 고지하지 않고 한 달에서 48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다음날 시험 봐서 시험 보러 와가지고 역시 100단어를 갖다 다른 단어로 테스트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한 달이나 48일 지난 다음에 다 100점을 맞았거든요. 근데 12시간만 복습했고 6시간, 3시간 한 달 동안에 복습한 총량이에요. 이거는. 요것만 복습했는데도 100점을 또 맞았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또 뛰어난 효과는 그러면 나중에 1년이 지나 거의 1년 뭐 7개월까지 가죠. 그 이후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요 기간은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공부를 딱 끝내고 나서 공부하지 않은 기간이에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7개월간 공부하지 않았고 1년 7개월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복습해가지고 또 시험 보러 와라. 100점 맞으면 또 장학금 주겠다 했는데 10시간 복습하고 6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8시간 복습해가지고 한 학생만 빼고서 다 100점을 또 맞았어요. 그만큼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초단기 학생들이 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 인터뷰를 갖다 직접 보셔도 되고 위 9개 항목에 대해서 초단기 완성 학생들은 모두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발음 절대 망치지 않고 연상만 생각나는 거 아니고 독해할 때 방해 안 되고 다 NO라고 대답했어요. 네.
직접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의견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들어보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그랬대더라 이렇게 추정해서 하는 말이 옳을까요? 여러분들도 샘플 강의를 직접 들어보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자, 그리고요. 국내 및 세계의 유명 암기왕들은요. 100% 연상법을 사용해가지고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뭐 암기 대회도 하고 전 세계적인 암기 대회를 하잖아요. 거기서 1등 하는 사람들, 1등뿐만 아니라 2, 3등 다 100% 연상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해마학습법을. 자, 그리고 연상법 효과를 증명하는 국내의 논문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논문을, 외국 논문을 한번 보시면은 연상법을 사용하여 배운 외국어 어휘에 대한 기억력에서 10년간의 추적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 논문에서. 자, 그래서 원문이 이렇게 됐는데 요약을 해보면 10년 전에 연상법으로 암기한 외국어 단어들을 복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단어들의 35%를 스펠링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냈대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스펠링에서 틀리지만은 암기해낸 건 50%가 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복습을 갖다가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기억력이 65에서 7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1시간 30분 공부한 후에는 100% 다 기억했고 그 기억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유지되었다. 한 달이 아니라 이 사람들 한 1년 이상씩 기억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연상법은 많은 양의 단어를 학습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을 또 보여준다라고 논문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논문 한번 봅시다. 21살의 1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서 4주간 시험을 했어요. 이 논문에서는 학생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연상법은 단순 암기보다 영어 단어 암기 학습에 있어 월등함을 보였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대 그 학위 논문에 석사 학위 논문에도 어휘 기억 측면에서 핵심어 기법 즉 연상법의 활용은 단순 암기 방식에 비해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이므로 적극 장려한다. 이러한 논문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키워드 메소드의 연상법이거든요. 이것을 직접 네이버에 한번 쳐보셔도 많은 논문을 갖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많은 공격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유명한 김모 강사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연상법을 하면 망한다는 논문도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하길래 제가 그게 있으면 내 모든 걸 걸고서 이것은 내가 다 강의를 내려놓겠다라고 하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크게 사과를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경쟁 강사 저자가 또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선시켜서 망했다라고 해서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이디 추적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 이 사람이 쓴 글을 다 종합해가지고 잡았어요. 알고 봤더니 공무원 경쟁 저자였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발 시에는 상당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경찰서에 각서를 받고 용서해준 전력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고 이 사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신 강모 씨가 학생 인터뷰를 짜집기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학생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강모 씨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2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해가지고 상등급까지 올려놨대요. 제 강의를. 그런데 2년 동안 유학을 가가지고 영어의 영자도 안 봤대요. 그리고 나서 전화통화를 한 거예요. 지금 봤더니 2년 후에 봤더니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억지더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모 씨가 제 비방하는 유튜브를 갖다가 전화하기 전에 틀어놨거든요. 그걸 보고서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하고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2년 뒤에 생각이 안 난다. 요걸 쏙 빼고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엉망이다. 요것만 딱 3분 정도 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려놨어요. 편법으로. 네. 이렇게 제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려놨어요.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거짓말로 유튜브 아프리카 TV 책에서까지 연상법을 갖다가 비방을 합니다. 발음을 망친다.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제 강의를. 예. 그러면서도 비방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사실 이러한 오해와 진실을 갖다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갖다가 자꾸만 투자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억울해서도 그렇지만은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은 지금은 잘 암기되지만 나중에는 생각 안 나더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무료로 샘플 강의 3강씩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료 강의를 또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